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 방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목조주택 방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방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수는 크게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과 시트지를 덮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으로는 우레탄 방수, 아스콘 방수, 아쿠아 디펜스, FRP 방수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시트지를 덮는 방법으로는 열을 가하여 접착하는 시트지와 자착식 시트지, 멤브레인 시트지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레탄 방수가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와 같이 방수액을 도포하는 방법들의 큰 문제점은 벽 쪽의 방수가 기대 이하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의 방수층은 원하는 두께로 시공할 수가 있는데 벽은 발라도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종이장처럼 얇게 발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마른 다음에 또 바르고 또 마른 다음에 또 바르면 될 거 아니냐 하실 텐데 현장이 아파트처럼 몰려 있는 게 아니라서 작업자들도 화장실 방수 하나 하는데 며칠을 오갈 수 없을 테니 그렇게 주문을 하여도 적당히라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방수가 작업자의 미숙이나 불성실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작업자들이 코너 부분과 합판의 이음새에 우레탄 실리콘을 1차 작업한 후에 2차로 우레탄 방수를 도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조주택의 특성상 화장실 바닥의 수축 팽창에 과연 코너 부분의 실리콘이 방수층을 견고히 버텨줄지 의문이 들고 실제로 우레탄 방수의 코너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곤 하거든요. 우레탄 방수의 장점으로는 옥상같이 살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없이 좋은 방수제죠. 방수층이 찢어졌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용이하고 또 부분 보수 동안 또 쉽고 표면 강도도 좋기 때문에 옥상같이 그런 곳이라면 추천합니다. 회사마다 일회형 제품이 있어서 간단히 작업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아스콘 방수입니다. 아스콘 방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그 아스콘을 바탕으로 이제 방수액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써보기는 많이 써봤는데 우레탄 방수와도 좀 같지만 하도 중도 상도 없이 일회형이고 가격도 좀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아스콘 방수는 물성이 조금 부드러워서 거친 표면에 흡착도 잘 되는 편이고요. 목조주택이라면 1층 콘크리트 부분에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2층 구조재에 시공하는 것보다 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우레탄 방수의 단점은 2층 목조주택 바닥이 수축 팽창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스콘 방수도 우레탄 방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쿠아 디펜스. 이러한 우레탄 방수제가 목조주택의 수축 팽창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쿠아 디펜스 방수제는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취약한 코너 부분을 탄력이 좋은 보강제로 덧대어 시공한다는 것인데요. 장선의 수축으로 화장실 바닥과 코너에 균열이 생겨도 코너 부분의 보강제가 뜯겨지지 않고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방수층을 견고히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터 단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우레탄 방수가 꿀과 같은 느낌이라면 아쿠아 디펜스는 약간 마요네즈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펴 바르는데도 좀 꼼꼼함이 더해져야 합니다. 한 번에 완료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두세 차례 덧발라야 하고 표면이 좀 거친 부분에 시공할 때 바르는 과정에서 좀 얇게 발라지는 부분들이 수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방수 후 작업자가 화장실 바탕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 드나들죠. 못이라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밟고 이 작업 저 작업 하면서 틀었다. 그러면 그대로 찢어집니다, 바닥이. 그런 상태로 작업이 끝날 수가 있어서 관리자는 이 점을 유의하고 방수층에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FRP 방수. 배를 만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섬유에 경화제를 섞은 FRP 수지를 발라서 바닥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굳으면 플라스틱과 같이 딱딱해집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죠. 흔히 우리 욕조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카라반에 사용되는 그 외장재를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자재로 배를 만든다고 하니 방수제로는 이보다 더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 또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우레탄 방수에 비해 작업자의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있어야죠. 유리섬유가 골고루 시공되어 방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야 추후에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목조주택 특성상 바닥의 수축 팽창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도 고려에 대한 내용은 구조적인 이해를 좀 동반하여야 하기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작업 중 경화될 때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며 특히 작업자의 건강을 위하여 강제 환기의 필요성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될 때 쩍쩍 갈라지면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작업자의 스킬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방수 시트지를 덮는 방법인데요. 방수 기능사 시험에서 다뤄지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탄력이 좋아서 수축 팽창하는 구조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석구석 시트지를 잘라 토치로 녹여서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여 방수를 진행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자르지 않고 시공하는 것인데 시트지의 폭이 1m로 짧기 때문에 시트지를 연결하여 붙일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서 인코너와 아웃코너에서 항시 작업의 위험성이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수축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나 시공 시 곳곳에 위험성이 있어서 100% 방수를 장담한다 라기에는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 작업자의 손끝을 좀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방수가 이런 방수가 좀 많았다는데요. 하자율이 적잖이 보여서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방수를 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착식 방수 시트지. 이것은 방수 시트지를 불로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 아닌 시트지끼리 서로 붙으면 안 떨어지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방수지예요. 두 장이 붙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서로 붙으면 찢어지면 찢어졌지 다시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예전에 런닝맨에서 접착제에 달라붙은 몸을 떼내려 애쓰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려지네요. 마치 끈적끈적한 3M 테이프를 서로 붙인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트지 자체가 연질이라서 다루기도 까다롭고 방수 후에 마감까지의 관리도 어렵습니다. 잘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늘려서 시공했다간 도리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원상복귀가 되는 성질이 좀 있어서 잘 붙었다가도 벽에 좀 붙었다가도 늘려 붙인 곳은 좀 떨어져가지고 축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좀 그만큼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착식 시트 방수를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업체가 거의 없고 작업을 목수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목조주택 전문 시공업체는 쉽게 자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착식 시트 방수지라는 이름도 좀 생소하다고 하니 말입니다. 다음은 멤브레인 방수지입니다. 혹시 튜브 보트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 동강으로 래프팅을 하러 가서 보트를 보면 여기저기 땜빵 자리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땜빵된 곳은 튜브에 바람을 넣어 압력을 가해도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방수인데요. 고열에 의해 가열된 바람을 시트지 사이에 불어넣고 순간적으로 서로 녹여 붙이는 방식입니다. PVC 배관과도 잘 붙는 장점이 있고요. 방수지 자체의 폭이 넓어서 어떤 화장실은 한 장으로도 가능하고 두 장을 넘지 않아서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질기기까지 하여서 방수지 위에 못을 올려놓고 밟아 돌려도
흠집이 없습니다. 좀 탄탄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점은 있습니다. 가격이 혀를 내두릅니다. 방수 전문 업체가 이렇게 시공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방수 전문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고 방수지도 이제 고가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또 한 가지는 이 또한 시공자의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업자 분께서 예전에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실수 많이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뭐 세상에 간단한 방수는 없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메인 배관 처리, 뭐 노출 배관 처리, 온돌 파이프와의 결합 문제도 그렇고요. 코너의 보강, 이음새도 최소화해야 되고요. 뭐 방수 공사를 언제 하냐 이런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고요. 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도 해야 되는 것. 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방수 종류와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목조주택 구조체에 바르는 방수보다는 시트지를 덮는 방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방수를 좀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 이상의 병행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착식 시트 방수 위에 뭐 우레탄을 바른다거나 뭐 아니면은 1차 방수를 뭐 어떤 걸로 하고 또 2차 방수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의 두 가지의 그런 방법을 같이 생각하면 서로의 그런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수는 작업자의 세심함과 차분함 그리고 경험이 꼭 필요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구조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온전한 방수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입니다.